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핵심 고용 지표가 멈췄지만 연준은 이번 주 다시 한번 금리를 0.25%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완화 정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기 둔화에 대한 선제 방어이자 물가와 고용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위험한 선택이죠. 오늘은 이 결정을 중심으로요. 연준은 왜 데이터를 잃은 상황에서도 금리를 내리는가?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신호를 주는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시작된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연준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 바로 9월 고용 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FOMC는 이번 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전 캔자스시티 어느 총재 에스더 조지의 말처럼요.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지금 연준은 감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연준은 민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DP 고용은요, 마이너스 3,200명. 노동시장은 항상 지연 지표죠. 즉, 경기가 이미 꺾이고 난 후에야 고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5월에서 8월 BLS 데이터 기준으로 헬스케어는 플러스 24만 9천 명, 그 외 산업은요, 마이너스 9만 2천 명입니다. 월밍턴 트러스트의 루크 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 수요가 줄고 있고 일자리가 다시 늘 가능성이 낮다. 즉, 지금은 경기 피크 이후에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CPI 기준 인플레이션은 3.1%에서 3.0%로 완화가 되었고요. 핵심 인플레이션은 월간 플러스 0.2%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패트릭 하커는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지금은 1970년대급은 아니지만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형태다. 물가는 잘 떨어지지 않고 노동시장은 식어가며 소비자들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죠. 결국 연준이 원하는 연착륙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브프라임 오토론 부실이 급증했습니다. 대형 은행주들은 5천만 달러 손실, 사기 혐의 관련 파산 등 대형 은행까지 연루가 되었습니다. 대출 부실은 경기의 뒷면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하커는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지금은 아직 위기 단계는 아니지만 경기 둔화가 신용 리스크를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연준은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죠. 이번 주 인하 거의 확정적이고요. 12월 인하는 데이터 회복 시 재논의되기로 말했습니다. 제롬 파우 의장은 고용 리스크가 커졌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데이터에 따라 회의별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연준은 데이터 없는 데이터 의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주식시장은 오히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S&P 500은 사상 첫 6,900선 돌파, 나스닥은 플러스 0.8% 상승, 엔비디아는 정부와 우버 등과 초대형 제휴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빅테크 실적 시즌, 리스크 자산 랠리 지속. 그러나 이건 일시적인 환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성장 신호가 아닌 경기 둔화의 방어막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엔비디아입니다. 루시드 모터스와 전략 제휴를 맺었고요. 세계 최초의 소비자용 레벨 4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AI 기반 제조와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통합하는 산업적 도약이죠. 이 내용은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이제 4.89조 달러, 세계 최초로 5조 달러 문턱에 다가섰습니다. AI 붐의 진원지이자 산업 중심이 되어버린 단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빠르게 커졌는가, 그리고 이번 GTC 발표가 시장에 던진 진짜 의미는 무엇이고 AI 제국의 확장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5%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은 4.89조 달러,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5조 달러 기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는 50% 이상 상승했고요. 4월 저점 대비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 상승은 단순한 AI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매출, 생태계, 기술 인프라의 삼박자 상승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번 GTC는 AI 혁신이 아니라 AI 패권의 선언이었습니다.
주요 발표 정리를 보면요. 첫 번째로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하면서 7대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만 개의 블랙웰 GPU가 탑재가 되고요. 인류 최대 규모의 AI 컴퓨팅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 파트너십 폭발적 확대입니다. 우버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플릿을 구축하겠다 발표했고요. 아시다시피 루시드와 우버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더욱더 기술력을 발전시킬 것을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자 AI 시대 선언, 아이언큐와 함께 양자 슈퍼컴퓨터용 개방형 구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네요. 이는 단순히 GPU를 넘어서요, AI, 네트워크, 산업 전반의 인프라 플랫폼화 전략입니다. 젠슨 황 CEO는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까지 GPU 매출만 5천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이미 1천억 달러인데요. 이는 전년도 전체 매출의 2배 속도입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최대 1천억 달러 투자, 동시에 오픈 AI는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입니다. 즉, 투자와 고객이 같은 방향으로 연결된 구조죠.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AI 생태계 독점 모델입니다. 물론 경쟁도 치열합니다. AMD는 오픈 AI의 최대 6기가와트급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퀄컴은 AI 데이터 센터 시장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AI 칩 개발에 가속화를 붙였죠. 하지만 핵심은 이들 모두가 여전히 엔비디아의 GPU 생태계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경쟁은 있지만 그 기반조차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는 1년 내에 엔비디아 지총이 5.2에서 5.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요, AI 인프라 시대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의미하죠. 현재 엔비디아의 주요 매출은 데이터 센터,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 의료 AI, 국방 AI로 수평 확장 중입니다. 즉, 칩 제조업체에서 AI 기반 플랫폼 제국으로 변모하고 있죠. 이번 엔비디아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업계 최초로 마인드 오프 수준의 레벨 4 자율주행 차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자율주행이 아이즈온, 핸즈온, 즉 운전자가 계속 주의가 필요했죠. 그리고 핸즈 오프, 손은 떼도 눈은 필요했다면 이번 루시드의 목표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아이즈 오프, 핸즈 오프, 마인드 오프. 즉, 운전자가 완전히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레벨 4입니다. 이 기술은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을 루시드 미드 사이즈 차량에 통합하여 실현됩니다. 루시드의 기존 에이다스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에 엔비디아 토르 칩 기반 드라이브 AV 플랫폼을 결합합니다. 레벨 2 수준의 에어와 그래비티에서 시작해서요, 다음 세대의 미드 사이즈 모델에서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으로 확장됩니다. 엔비디아의 인더스트리얼과 옴니버스의 통합, 루시드는 제조 단계에서도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활용했는데요. 목적은 생산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AI 로보틱스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자동화를 강화시켰습니다. 즉, 루시드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제조 생태계 전체를 통합하는 스마트 팩토리 브랜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협업은 세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AI 뇌와 루시드의 고급 전장 아키텍처 결합, 완전 자율주행을 넘어서요, AI가 스스로 학습, 운전, 보정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미드사이즈 라인업 진출의 신호탄입니다. 루시드는 그래비티 이후에 2026년 미드사이즈 EV 플랫폼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모델이 AI 중심 차량임을 명확히 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차량이 데이터를 보내고 클라우드가 계산했지만 이제 차량 자체가 하나의 슈퍼컴퓨터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도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여전히 레벨 3 진입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레벨 2 플러스, 메르세데스는 레벨 3, 웨이모는 레벨 4, 루시드는 향후 레벨 4 단계에 진입합니다. 즉, 루시드는 소비자 시장에서 최초로 레벨 4 구현을 목표로 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그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자율주행차가 아니다. AI, 제조, 로보틱스가 하나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의 탄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시드의 주가는 한때 19.47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8.1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참 아쉬운 상황이었죠. 짧은 급등 후 안정,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테크니컬 반등 이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급등 후 빠르게 줄어들었고요. 일시적 매수 트리거로 해석됩니다.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 2배 이상, 즉 단기 트레이더들의 개입이 컸던 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주 주요 이벤트 중에서는 11월 5일 실적 발표가 정말 크죠.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비티 초기 생산량, 사우디 AMP2 라인에서 SKD 조립 대수 공개 여부가 가장 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리스 프로그램 효과입니다. 월 1299달러, 리스 상품 이후 예약률 반등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현금 흐름과 비용 구조입니다. R&D와 판관비 절감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지겠고요. PIF 추가 자금 투입 언급 가능성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루시드는 23달러 목표선 재도전이 가능해집니다. 오더플로우를 보면 주가를 움직이는 건 뉴스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이죠. 인플로우는 56.12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54.33 밀리언 달러입니다. 즉 1.79 밀리언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는데요. 기관의 매도 차익 실현 속에서도 순매수세가 근근히 살아있다는 의미겠죠. 차트를 보면 향후 반등을 위한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현재처럼 평균 거래량의 1.5에서 2배 수준 유지 시 단기 반응 20달러에서 22달러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18달러 지지 유지입니다. 이 구간이 깨지면 17.7에서 17.5로 단기 조정이 예상이 되고요. 반면 18달러 방어 시 매수세 강화 구간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로는 언급드렸듯이 11월 실적 이벤트죠. 긍정적인 가이던스와 레벨 4 자율주행, 그래비티 수익 전망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기술적과 펀더멘털 반등의 교차점이 가능하죠. 자, 자세히 보시면 미드 사이즈 플랫폼 이미지가 살짝 보입니다. 언제쯤 공개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루시드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다음 스텝을 위한 리셋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비티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엔비디아의 AI 자율주행 협업, 다음 성장 축을 준비 중입니다. 기술적 바닥과 펀더멘털 이벤트가 겹치는 구간, 지금이야말로 침묵 속 매집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